미치하겠습니다. 공격하는 자의 내적 이유. 폭력적인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괴롭히기 위해 공격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자신의 힘이 미치는지 알고 싶어 공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격하기도 한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 또한 그러하다.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죠. 네, 이 말이 어쩌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네.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 그죠? 네, 뭐 이거야말로 이게 참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자신의 힘이 미치는지 그 범위를 알고 싶어 공격하는 경우를 거의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예. 이게 그래서 국가나 개인이나 똑같아요. 국가는 큰 집단이고 개인은 작은 집단인데, 작은 집단 안에 큰 집단이 들어와 있고 큰 집단 안에 작은 집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네. 그럼 개인이 그러지 않으면 국가도 그러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국가가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꿔서 개인이 그러지 않으면 국가가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모여서 국가가 된 거지, 뭐 느닷없이 국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자꾸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한테로 돌아가셔야 돼요. 네. 내한테 어느 부분이 이런 것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힘이 어느 정도로 미치는지, 공격을 하는지, 또 공격을 하면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하는지. 네. 그리고 또 그 패턴이 있어요. 공격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개개인의 그 개성과 기질에 따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길 겁니다.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이제 공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차이겠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요즘 사람들은 바깥의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또 많아졌어요. 네,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이걸 가지고 자기를 공격한다고. 네, 네.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물론 이걸 바깥에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상황적으로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그 개인 하나하나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그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옆에 주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잘 보살피는 것도 진짜 내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네. 나 혼자 잘 산다고 이게 잘 살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에 우리가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위층에서 쿵쾅거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가 또 서로 공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상황이 좋은 해석. 이웃을 사랑하라. 이 같은 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아닌 이웃의 이웃에 사는 사람, 혹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 네, 이것 또한 자신 이웃이 아니고 먼 곳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웃 아니고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남편이나 자식들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사회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이유는 자신의 이웃은
성가실 분들은 사랑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 가족은 사랑하고 싶지가 않죠. 네. 그러면서도 멀리 떨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자신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네, 이거 정말로 굳게 자기는 엄청 자비스럽고 사회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자기가 뭐지 뭐 굿네이버나 굿니스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기부도 하고 뭐 한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네, 자기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 이렇듯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고 자기 스스로 또 위안을 받아요. 또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엄청난 위안을 받는다고. 네. 자, 이것을 알면 아무리 정론을 펼쳐 놓은들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네. 사실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진짜로. 네, 사회봉사를 그 정도로 하고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 내가 잘 못 봤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사람의 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기 내실을 다진 사람만큼이나 행복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겠죠. 니체도 수많은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을 적어 나왔겠죠. 근데 지금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살았을 때에 그런 식으로 말씀해 놓은 것도 우리가 지금 사는 거랑 똑같고, 예, 니체가 해놨는 이 말도 우리와 지금 너무나 똑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많이 눈부신 성장을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렇게 많은 세계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옛날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자,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늘로 가는 밝은 길. 어떤 수행자가 자기가 이렇게 일기처럼 이렇게 써놨는 글이 있었어요. 내가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눈동자 속 아궁이가 뜨겁다. 네, 잘 한번 여러분들이 잘 어떨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네, 그죠? 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버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꽃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 살고 싶지 그걸 버리고 싶지 않거든요. 네. 네. 지평선 속에 수평선이 숨어 있구나. 네. 운명이여 둘은 어떤 의를 나눈 형제인가. 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연주는 입안에 달을 넣고 하는 연주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할 때 수많은 관찰을 하잖아요. 그 수많은 관찰 위에 우리가 수많은 또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게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실험을 해보고 또 실험해본 걸 그대로 내 삶에 체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실험해보고 실천해보는 거. 이게 사유의 한 클레예요. 한 클레. 네. 이게 당연히 이 한 클레가 같이 와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 있어도 안 되거든요. 우리 공부를 할 때. 네. 그래서 우리가 탄생이 긴장이라면 죽음은 이완이라기보다는 긴장의 소멸이다. 네. 네.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사유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네. 뭐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은 끊임없이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불이다. 뭐, 너와 내가 또 둘이 아니다. 이제 이랬을 때 자기가 어떤 사유 끝에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쭉 이렇게 사유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자기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요. 네, 그게 뭐 행동이든 뭐 말이든 뭐 형태로든. 그래서 사람은 지금 살아갈 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가 압축됐다고 봐도 돼요. 그죠? 이게 과거가 압축된 대로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자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현재에 머물고 현재에 있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현재도 또 지나면은 과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 바탕 위에 우리를 항상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우리는 과거를 벗어나서 또 미래를 벗어나서 또 살 수도 사실은 없어요. 네. 그 압축된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사실은 또 좌우가 되겠죠. 또 현재가 어떤 식으로 압축됐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를 어떤 식으로 압축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죠. 네. 그런 걸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네. 자세히 관찰하고. 네.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고통을 말하고 지긋지긋하게 힘듦을 말하는 것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앉았다 가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것 말고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길이 없거든요. 네, 네. 그게 사실은 다 과거의 압축인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압축을 딛고 새롭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 압축 속에 파묻혀 살고 있거든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네, 네. 그랬을 때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때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까? 잘 한번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계기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나고 보면 그 고통도 다 지금 보면은 추억도 되고, 예, 기쁨도 되고, 아,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고통들이 지금은 보면은 나를 발전시킨 원동력도 됐고, 또 지나고 보면 또 좋은 부분도 많아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남한테 이렇게 얻으러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또 그런 걸 생각하면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자식들도 어렵게 키워놨지만 지금 보면은 자식들한테 혜택을 받고 자식이 잘 살아가는 걸 보면 또 뿌듯하고 기쁘고. 네. 근데 고통이 항상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의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고통이 아님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살기가 훨씬 좋겠죠. 아, 이것도 지나가면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인들한테 딱 알맞은 말인데 한번 보세요.
입은 회한과 원망, 위선과 위장, 비난과 욕망, 비탄과 고발, 추악한 말, 현실의 부조리, 불합리, 현기증 나는 역겨움. 입은 계속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메스꺼움, 토할 것 같은 경멸과 혐오감, 구역질, 고민을 토해냄, 인간의 삶은 짐승처럼 입으로 집중되어 있다. 맞죠? 네. 이게 너무 맞는 말이죠. 예. 이게 짐승들은 모든 걸 입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먹이를 잡는 것도 입으로 하고, 새끼를 잡는 것도 입으로 하고, 예. 그죠? 그 새끼를 이렇게 물 때, 참 그것도 묘하게 잘 물어야지 새끼가 안 물리겠죠. 요령껏. 입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보면은, 뭐 손발을 많이 쓰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이 다치고 힘들게 하고 사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입 때문에 문제. 입이 제일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입이 먹을 땐 좋은 거, 부드러운 거, 맛있는 거에 찾아서 최고 좋은 거 먹는데 이게 나오는 최고로 나쁜 거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똥오줌보다 더 나쁜 걸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 인간의 삶은 짐승처럼 입으로 집중되어 있고, 분노는 이빨을 악물게 하고, 그죠? 네. 짐승들 보면은, 못 잡았죠. 짐승, 먹이감 못 잡았을 때, 어르렁거리고 그 분노하는 거 보죠. 네. 이빨을 악물게 하고, 공포와 잔악한 고통은 입을 비명을 내는 기관으로 쓴다. 맞죠? 이걸 동물들은 다 입으로 하잖아요. 그죠? 비명도 입으로 하고, 고통도 입으로 하고, 분노도 입으로 다 이렇게 표출해내고. 다를 거 없지. 네네, 그죠? 네,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람, 진짜 하나도 짐승하고 다를 게 없죠? 너무 똑같죠? 네, 이런 걸 보면은 참 진짜 이거는 제대로 관찰하지 않으면 진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진짜 제대로 관찰을 해서 그게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 없는 말이거든요. 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게 섬뜩섬뜩 해야 돼요. 네, 진짜 동물의 왕국, 뭐 사자나 악어나 이게 다를 게 없구나. 네, 우리가 그대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동물의 DNA를 우리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자기를 한번 이런 계기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네. 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자세히 관찰하고 그걸 실험해보고 또 실천하는 이게 공부예요. 사실은 다른 게 공부가 아니고. 네. 이게 공부와 삶을 둘로 나누고 보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공부는. 그게 공부를 한다, 뭐 깨달음이다, 뭐 이거를 깨달음 큰 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버릴수록 삶 속으로 더 들어와요. 깨달음이 오히려 여러분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깨달음을 쫓으면 쫓을수록 깨달음하고는 멀어져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이 깨달음을 쫓을 때는 이걸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되거든. 그럼 점점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삶으로 충실히 살다 보면 진짜 깨달음이 여러분 로크를 해요. 똑똑 두드려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럴 때까지 여러분이 충실하게 삶을 잘 사시면 돼요. 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그냥 조건만 갖추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